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스쿠터의 또 장본인 중 하나죠. 바로 푸조의 장고 125 ABS 모델인데요. 사실 베스파하고 람브레타 빼고 그 어떤 클래식한 스쿠터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 푸조 장고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아닌데 과연 이 차량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디자인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디자인은 유럽산 클래식 바이크답게 나리선 캐릭터 라인보다는 둥글둥글하고 디테일하게 크롬 파츠들을 넣어서 디자인한 걸 알 수 있겠네요. 우선 정면을 보시면 앞쪽으로 큼직하게 이 푸조 마크가 눈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바이크의 대부분을 푸조 마크, 이 브랜드 로고를 넣어둔 게 인상적이었네요. 그리고 크롬으로 프로 포인트를 주고 있었으며 동그란 헤드램프와 동글동글한 정면 카울들이 특히 보기 되게 귀여웠고요. 특히 이 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바지 역시 되게 큼직하고 동글동글하게 해놓은 게 너무나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자, 사이드로 넘어오면 바이크가 좀 크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바이크가 125cc라서 작을 것만 같았지만 생각보다 되게 크고 묵직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이 매우 묵직하고 카울들이 좀 큼직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리어로 넘어올 때 디자인들까지 둥글둥글한 것이 마치 오리를 보는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사이드 뷰에서도 크롬 파츠들로 포인트를 살리고 있다 보니까 클래식한 느낌을 한껏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트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색상이 우선 너무나 눈에 잘 띄고 있었고요. 되게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이 시트 색상하고 이 핸들 색상을 이렇게 맞춰놓은 것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리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위로 살짝 올라가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약간 날렵한 느낌도 주고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오면은 모든 면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고요. 역시나 둥글둥글하면서 크롬 파츠들로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면부터 후면까지 돌아올 때 디자인 연기가 되게 좋았고요. 캐릭터 라인보다는 이제 크롬 파츠나 여러가지 각종 파츠들로 포인트를 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유럽산 바이크들이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휠 카울 같은, 휠 커버 같은 걸 보시면 이런 푸조 마크 같은 것도 다 보이고 있고요. 여기저기 좀 숨어있는 이런 파츠들에 막 푸조 마크 같은 게 되게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역시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디자인적으로 주는 디테일함은 이런 유럽산 바이크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색 대비가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계기판이 되게 잘 보였어요. 그리고 무광 크롬을 사용해서 그런가 이게 눈이 부신 느낌도 되게 적었습니다. 정말 대낮에 탔는데 눈이 부신 느낌이 적어가지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핸들 레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버튼이 커서 사실 놀랐어요. 마치 미국산 바이크 레버처럼 큼직했었는데, 사실 큰 건 좋은데 사용할 때 편안했다라는 느낌을 못 느꼈어요. 주행 중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손을 쫙 하고 펴야 하는 뭔가 버튼이 내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보다는 내 손가락들이 일부러 버튼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레버들을 조작하러 찾아가려고 하는 느낌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바이크에 이제 앉아서 주행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바이크에 앉아서 발을 착지했을 때 느낌이, 시트고가 되게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이딩 자세는 스쿠터니까, 여는 스쿠터니까 편안한데요. 시트고가 되게 높네요. 저번에 탔던 베스파들도 그렇고, 유럽산 스쿠터들이 생각보다 시트고가 되게 높은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쿼터급 바이크 타듯이 시트고가 높고, 옆으로 특히나 조금 빵이 커서 그런가요? 양발의 뒤꿈치가 닿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크가 일반 125cc 스쿠터들보다 되게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나 MX PCX보다도 훨씬 무겁게 느껴졌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트리시티를 정말 오래 탔었는데, 트리시티만큼 묵직하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행을 시작하면서 딱 라이딩 자세를 취했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트가 되게 미끌미끌할 줄 알았는데, 시트를 자세하게 보면 약간 짜글짜글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완전 막 미끌미끌한 느낌은 없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트가 정말 단단한 걸 알 수 있어요. 시트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받아요. 유럽산 스쿠터들을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베스파도 그렇고요, 뭐 람브레타도 그렇고, 이런 스쿠터들 이번에 푸조 장고도 타보니까 시트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유럽산 스쿠터들은 항상 타면 되게 장거리를 위주로 하는 느낌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자, 주행을 시작하면은 일단 이 125cc 엔진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시동을 켰을 때 되게 부드럽고 진동감이 그렇게 세진 않았네요. 물론 엔진 진동은 PCX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지만 125cc가 주는 진동감이기 때문에 그런가 되게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자, 스로틀 감아서 치고 나갈 때 느낌은 우선 0km에서 40km, 50km까지 올라가는 데는 되게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터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 바이크 무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치고 나갈 때, 땅! 하고 치고 나갈 때 느낌이 토크감으로 훅!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쭉 올라가는 느낌이 있네요. 마치 진짜 이 느낌은 제가 예전에 탔던 트리시티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MX나 PCX처럼 이렇게 땅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기에는 조금 묵직했습니다. 다만 50km에서 80km까지의 가속이 생각보다 좀 빨랐거든요. 이제 50km에서 딱 넘어가니까 이 계기판 속도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마치 0에서 40km까지 느낌하고 비슷할 정도로 가속감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만큼 RPM으로 쥐어짜는 느낌으로 타는 건데, RPM이 이렇게 밀어줄 때 느낌이 조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토크감은 정말 약하게 느껴졌지만 RPM이 밀어주는 느낌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80에서 100km까지의 이제 한계를 조금 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100km까지 달려보고 싶었는데 안 달리더라고요. 이게 차주분은 한번 탄성 받고 쭉 계속 당기는 100km가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 오늘 한 번도 100km가 넘진 않았어요. 80에서 딱 90km까지 넘어가는데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125cc 바이크들이 다 그렇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MX하고 PCX하고 비교를 한다면 조금 100km까지 올라가는 속도는 느리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거는 바이크가 무게가 무거워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토크도 조금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유럽산 스쿠터들을 타면서, 저번에 람브레타도 그랬지만 아무튼 일본의 바이크들, 이런 일본산 바이크들보다는 뭔가 땅땅하고 나가는 느낌은 조금 묵직하지 않았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전 후륜이 전부 조금 하드한 느낌이 있네요. 일단 댐핑량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되게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유럽산들은 짜고 예약한, 각자 다 약속한 건가요? 람브레타도 그랬고, 저 베스파는 300cc였지만 300 모델이었지만 아무튼간 전부 전 후륜이 되게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었거든요. 역시 이번 푸조 장고도 되게 하드하게 딱 묶어놨네요. 그리고 댐핑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많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이게 탁 달리다 보면은 이 노면의 잔진동이 전부 다 엉덩이로도 다 올라올 정도로 하드하게 세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이렇게 하드하게 세팅하면 좋은 점이, 이제 고속으로 쭉 하고 달려나갈 때 느낌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요철 지날 때 조금 텅텅 튀기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특히 이 요철 지날 때 조금 바이크가 팡 하고 튕겨 나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쫀쫀한 느낌도 아니라서 노면을 접지하고 딱 이렇게 요철을 지나고 다시 딱 접지할 때 느낌이 조금 노면을 완벽하게 잡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하드하게 잡은 게 아쉽지 않았나 느껴졌었어요. 125cc 치고 너무 하드하게 잡아놓은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저는 약간만 부드럽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특히나 시트도 엄청 단단하거든요. 이런 느낌까지도 아쉽게 느껴지네요. 자,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탔던 스쿠터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브레이크 능력이 정말 단칼처럼 잘 쓰거든요. 이게 ABS 모델인데 ABS가 개입이 잘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한 접지력을 가지고 오고요. 충분하게 잘 씁니다. 물론 바이크 무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빨리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하더라도 뭐 슬립도 일어나지 않고요. 역시 막 이렇게 놓으면 슬립도 안 일어나고 딱 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할 때 잘 서주는 것 같아요. 정말 브레이크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저속 이 핸들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125cc 스쿠터들은 되게 핸들이 엄청 가볍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은 묵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핸들 조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골목이나 단타치기 하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살짝 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커터급 막 미들급 뭐 커다란 빅스쿠터처럼 불편한 건 아니고요. 115cc 치고 불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간 생각보다 묵직한 느낌이 있네요. 다만 이 고속 코너링에서는 원체 하드한 서스펜션하고 이 바이크 무게 때문에 그런가 안정적이게 뭔가 착 깔려서 고속 코너링을 돌아나갈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안정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참 이 유럽산 스쿠터들을 항상 타면서 느끼는 게 시내 주행보다는 약간 중장거리에서 딱 타라고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팅을 좀 해놨어요. 시트도 딱딱하게 물려있는 게 뭐 짧게 타기에는 엉덩이가 뭐 조금 노면 진동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지만 이게 또 하드한 애들이 오랫동안 타기에는 좋거든요. 엉덩이 배김도 조금 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유럽산 스쿠터들은 조금 중장거리를 타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코너링은 시내에서 특히나 조금 휠베이스도 길어서 그런가요? 약간 이 회전 타각도 조금 넓거든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좁게 돌아나기보다는 좀 넓게 돌아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푸조의 장고 125 모델을 타봤는데요. 사실 이 바이크가 주는 디자인이 너무나 이쁘고 이 클래식한 느낌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사실 저도 조금 관심을 갖던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맞닿아서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 솔직히 치고 나가는 재미로 타기보다는 이렇게 중장거리로 쭉 하고 밀어주면서 여유롭게 라이딩 즐기기에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시트나 서스펜션이 너무 하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시내에서 타기보다는 그냥 좀 중장거리를 타라고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닐까 싶고요. 생각보다 높은 시트가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즐기시기에는 정차했을 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차했을 때 여성분들 저도 키가 크진 않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이 정차했을 때 양발 착지가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발 착지를 했을 때 이 바이크가 또 무게가 꽤나 무거워요. 일본의 그런 125cc 스쿠터들보다 분명히 무겁거든요. 때문에 정차 시에만 조금 유념하시면은 충분하게 라이딩 즐기시기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바이크 리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주 좀 많이 찍고 싶은데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안 맞다 보니까 한 번씩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도 잘 못 찍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